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상범입니다. 아킬레스 재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 영상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읽고 제가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빛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의외로 수술 후 재활 운동에 관한 콘텐츠가 없었는데 소금과도 같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신 재활 운동은 하루 동안에도 수시로 진행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적정 하루 운동량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수시로 진행한다라는 게 내가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1시간, 2시간가량 재활 시간 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파트타임으로 나눠서 운동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1세트를 할지 3세트를 할지 이런 세트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세트를 정해서 그 횟수만큼 시행을 하고 점차 늘리거나 강도를 늘리거나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하루의 운동량이라고 하면 최소한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의 재활 시간을 가져가는 것들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권유하는 거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최소 30분 이상의 재활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재영 님이 2월 4일 날 수술해서 가벼운 조깅은 되는 상태다. 오래 걷거나 조깅하면 열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칼프레이즈라고 해서 이제 뒤쪽에 우리 종아리를 들어주는 운동, 칼프레이즈를 한 발로 하면 염증이 있는 것 같은 통증이 아직 있습니다. 정상적인 걸까요? 이 상태에서 영상에 나오는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월 4일 날 수상 당하셨으면 저희가 영상을 만든 시점 생각했을 때 한 6개월이 채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조깅은 되는데 오래 걷거나 조깅을 하면 열감이 있다. 실제 아킬레스를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약간의 불편감, 열감 이런 것들은 미세하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 2년이 지난 시점도 우리가 아킬레스 수술을 하고 나면 일정 부분의 약간의 불편감들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칼프레이즈를 한 발로 했을 때 염증이 있는 것 같은 통증이 아직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 지나서 9개월 이후에도 약간의 불편감들이 있고, 실제 수상당하지 않은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수상당한 쪽의 칼프레이즈가 100%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사실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내가 운동을 100% 다 돌아가고 싶은데 파워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추후에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90% 정도까지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것들은 보조기라든지 조금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수술 이후의 파워는 우리가 최대치로 돌려도 90% 정도가 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엘리트 선수가 아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운동을 할 때 이런 미세한 차이들까지 사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는 없는데 어떤 마음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내가 좀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영상에 나오는 운동들은 허용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이디를 읽을 수가 없는데 1266666345678 아킬레스 파열 수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재활을 많이 못해서 아직 풋살을 복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좀 따라해 봐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풋살로 복귀를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사실 수도 없이 좀 많을 거고, 이제 1년이 지났을 때 풋살로 아직 복귀를 다 못하셨으면 앞으로 재활을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풋살을 완전히 다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도 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동작들을 할 때 한 번에 몇 세트가 좋은 건가, 아까 이제 첫 번째 설명에 질문하셨던 분에게 드렸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3회, 내가 가능한 세트 제일 기본적으로 10회에서 12회에서 한 3세트 정도 시행을 해보고, 그 이상 더 늘리실 수 있으면 늘리거나, 그게 안 되면 그보다 좀 줄이시거나 이런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 다 같이 하면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시간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다 같이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나눠서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박노진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2년 전 아킬레스건 파열하고 비수술 치료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재활을 잘 못해서 아킬레스건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기분이고 짧아진 상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생각돼서 쪼그려 앉기나 런지 동작은 잘 못하고 러닝도 5분 이상 못하고 있다. 심리적인 공포가 큰 듯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비수술 치료는 재파열이 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재활이 잘 안 되고 잘 늘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붙었는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겨서 재활이 어렵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수술 치료를 하고 2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러닝도 못 하신다 이러면 실제 이런 경우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술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수술을 지금까지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수술 이후에도 조금 더 우리가 아킬레스건 봉합만으로는 좀 어렵고 조금 더 과감한 수술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엄지발가락 힘줄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수술 방법들을 택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재활을 해서 운동하는 데까지 또 마찬가지로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길 원하시면 시간이 아깝더라도 다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을 내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도넛멜로님이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후 보호대 추천은 가능할까요? 이분 기억납니다. 그래서 초성이라도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초성을 아마 써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호대를 착용하면 힘이 약해지나요? 미착용하고 강화시키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들이 실제 우리가 수술하거나 수술하지 않은 환자분들에서 보호대를 오래 차면 파워가 떨어진다.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호대를 오래 차는 것들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 운동은 하고 싶은데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 보호대를 차야 되겠다? 그건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강화시키는 게 효과가 좋을 거예요.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미착용하고 강화시키면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증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 예를 들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증상들의 차이에 따라서 보호대를 차지 않고 강화시키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미착용하고 강화시키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활을 하거나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초성이 잠시만요. 초성 이응, 키읔, 니을, 히읗, 티읕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미음, 리을, 이응, 디귿, 이은 그다음에 알파벳 하고 뒤에 숫자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거 이응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동그라미 아니면 오 이런 부분인데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나 재활 중입니다. 뒤꿈치 부분 아래쪽 실밥 이어진 부분 쪽이 튀어나왔는데 근섬유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아마 달았던 댓글이 좀 기억이 나는데 3개월 지나서 재활 중이고 실밥 이어진 부분 쪽이 튀어나왔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진짜 실밥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밥이 아직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녹지 않고 나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혹시 염증이 있진 않을까 제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이게 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해결이 되셨다면 아마 그건 실밥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다면 절대 해결될 리가 없고 염증이 생겼을 거라서 문제가 됐을 건데 그렇다면 근섬유 조직은 당연히 아닐 거고 실밥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보지 않은 상태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문제가 없다면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고 혹시나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아름님께서 혹시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에 할 수 있는 재활이 따로 있나요? 라고 이제 설명하셔서 제가 이분 아마 나이도 여쭤봤던 기억이 나고 30대 중반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에 치료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 실제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고 다양한 이제 고관절이나 아니면 허벅지나 다른 이제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인체가 퇴행하는 나이 이상의 이제 그런 경과가 흘렀을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수술로도 좀 어려운 경우, 재활로도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계단을 올라갈 때 아니면 오르막길을 걸을 때 아니면 까치발을 들려고 할 때 다양한 불편감, 그다음에 쪼그려 앉기가 안 돼요. 뭐 이제 다른 아주 굉장히 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너무 당겨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재활은 우리가 아킬레스건 건염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부에 아킬레스건 병증이 있거나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재활 동작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활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그 영상들은 저희 병원 유튜브 보시면 족저근막염, 그다음에 아킬레스 건염 관련된 재활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사무실이나 책상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뭐 수건이나 아니면 세라밴드 같은 걸로 내가 발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는 운동, 뭐 이런 동작들 하는 것도 기본적인 재활이고 스트레칭 시켜주는 방법이라서 수시로 하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이 관절박사 관물주 정형외과 의사 이운성 선생님께서 이거 제 입으로 읽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원장님이 뭐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는 수마님께서 부상 후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몰랐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이렇게 답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 잘 보시고 재활 잘 돼서 좋아하시는 운동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템포 1KR이라고 아주 익숙한 우리 농구와의 대가님께서 아킬레스건 수술 받고 복귀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생기거나 질문해 주시면 항상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고 2년 전에 찍었던 초기 재활 영상에서도 최근에 달아주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글들을 또 달아드리고 있어서 언제나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최대한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서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촌스럽지만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됐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